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년생활 설명서입니다. O'씨와 B씨가 있습니다. 둘 다 65세이고 국민연금을 같은 기간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O'씨는 매달 90만 원을 받습니다. B씨는 120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월 30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B씨가 특별히 더 많이 낸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B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더 많이 받는지를요. O'씨는 몰랐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연금인데 왜 받는 금액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한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도 최소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수령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만 65세에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 60세부터 받으면 정상 금액보다 30% 줄어듭니다. 만 62세부터 받으면 18%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일찍 받는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매달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 66세부터 받으면 7.2% 늘어납니다. 만 70세까지 미루면 36% 늘어납니다. 늦게 받는 대신 받는 기간이 짧아지니까요. 그래서 매달 받는 금액을 늘려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상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 60세에 받으면 70만 원, 만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 만 70세에 받으면 136만 원, 월 66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약 8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찍 받는 게 낫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만약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늦게 받는 게 총액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만 60세부터 받으면 70만 원, 25년 2억 1천만 원, 만 65세부터 받으면 100만 원, 20년 2억 4천만 원, 만 70세부터 받으면 136만 원, 15년 2억 4,400만 원. 늦게 받을수록 총액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 수명까지 산다는 가정입니다. 건강 상태, 가족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금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65세에 받기로 했어요. 친구는 60세에 받았는데 지금 후회한대요.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처음엔 일찍 받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물가도 오르고 돈이 부족하대요. 매달 7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요. 저는 65세까지 기다렸다가 100만 원 받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5년 늦게 받았지만 지금은 더 여유로워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70세까지 미뤘어요. 주변에서 다들 왜 안 받아? 했지만 저는 다른 수입이 있었거든요.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어서 65세에 당장 연금 안 받아도 됐어요. 그래서 70세까지 미뤘죠. 이제 70세가 됐는데 136만 원 받으니까 정말 좋아요. 친구들보다 30만 원 넘게 더 받거든요.
중요한 건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일찍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조금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선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받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요. 두 번째 차이는 신청 방법입니다. 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대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가 오면 그대로 신청합니다. 신청하세요 하면 신청하고 이만큼 받습니다 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65세가 됐는데 공단에서 안내문이 왔어요. 예상 연금액 월 8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냥 신청하려다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서요. 그래서 공단에 전화했어요. 제 연금액이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했죠. 담당자가 확인해 보더니, 아, 납부 기록 중에 누락된 게 있네요. 보완하시면 9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월 10만 원 차이예요.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만약 확인 안 했으면 계속 80만 원만 받았을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단 안내문에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청했죠.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부양가족 공제 신청했어?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서류 보완해서 다시 신청했더니 월 5만 원 더 받게 됐어요.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알아서 신청해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정부 기관은 기본적인 것만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놓친 게 있으면 알려줍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이 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차이는 가상금입니다. 연금에는 기본 금액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상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 금액만 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가상금까지 받습니다. 어떤 가상금이 있을까요? 첫째,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하는 자녀가 있으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간 약 29만 원, 자녀 1인당 연간 약 19만 원.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부양가족 가상금 신청했어?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친구가 알려줘서 공단에 전화했더니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왜 처음에 안 알려줬냐고 물어봤더니 안내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더라고요. 안내문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대요. 저는 못 봤죠. 늦게라도 신청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계속 받으니까요. 둘째, 재직자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입니다. 60세 이상인데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면 연금을 일부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5세인데 아직 일해요.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벌어요. 연금 신청했더니 소득이 있으니까 연금이 감액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50만 원만 받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소득 수준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었어요. 기준을 잘못 적용한 거였죠. 다시 신청해서 정정받았어요. 그랬더니 전액 받게 됐어요. 월 50만 원 차이였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군복무를 했으면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최대 6개월까지요. 이것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금 신청할 때 군복무 기간을 추가하라는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 복무 확인서를 떼서 제출했죠. 그랬더니 6개월이 추가됐어요. 금액으로는 월 몇만 원 차이인데 계속 받으니까 의미가 있죠. 친구는 이거 몰라서 신청 안 했대요. 나중에 알고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가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육아 크레딧 등등.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세요.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상금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자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네 번째 차이는 합산 신청입니다. 연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 직장을 여러 번 옮긴 분들은 여러 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고 합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합쳐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10년 일했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15년 일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1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5년이 있어요. 처음에는 따로 받으려고 했어요. 공무원연금에서 일부 받고 국민연금에서 일부 받고 그런데 연금공단에서 합산해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합산해서 신청했더니 따로 받는 것보다 월 15만 원 정도 더 받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을 여러 번 옮겼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띄엄띄엄 있어요. 처음에는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10년 이상이어야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기간을 다 합치면 10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만약 확인 안 했으면 평생 못 받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연금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은 적게 받는 줄 알았는데 합산하니까 많이 받게 되는 경우, 그래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각각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다른 연금과 합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가요? 담당자가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만큼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주는 겁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 4천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을 받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월 2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대가 33만 원인데 왜 20만 원밖에 안 되나 했죠. 알고 보니까 제 명의로 된 예금이 많아서 그렇대요. 소득인 정액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그 예금은 사실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어요. 제가 쓸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리 증여하고 다시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월 30만 원 받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 같은 걸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제가 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대요. 이걸 연계감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액 기준을 자세히 보니까 제 경우는 경계선이었어요. 조금만 조정하면 감액을 안 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했어요. 1년 늦춰서 받기로 했더니 기초연금은 최대로 받고 국민연금도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됐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총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담당은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가요?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정리하면 달라지나요? 담당자가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어떻게 알아?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이 뭐가 있나요? 다른 연금과 합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할 게 있으면 안내해 줍니다. 둘째,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직접 가서 상담받으세요. 제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을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담당자가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줍니다. 셋째,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자녀에게 부탁하세요. 연금 관련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줘.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전화해서 확인하고 서류 준비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넷째,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재산이 많거나 여러 연금이 있거나 복잡한 경우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연금인데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 수령시기 마이너스 늦게 받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신청 방법 마이너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가산금 마이너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겨야 합니다. 합산 신청 마이너스 여러 연금을 합쳐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마이너스 소득과 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확인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받지 마세요. 확인하고 물어보고 챙기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그 몇 분이 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평생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당장 하실 일,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가상금 항목 확인하고 누락된 거 없는지 체크하기, 주민센터 방문해서 기초연금 상담받기, 자녀에게 도움 요청하기. 이 네 가지만 하셔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보험인데 청구 방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더 많이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